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아까 기본에 충실하자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변화되자. 기본에 충실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고객들과 함께 해야 돼요. 고객들과 함께 해야 되고 파트너와 또 스폰서와 함께 해야 되고 형제 라인과 함께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각진 사람, 막 모난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모난 사람은 잘 굴러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둥글게 깎여져야 돼요. 그 나를 깎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을 채우고 또 만약에 내 인성이 부족하고 또 어떤 것이 많이 부족하다면 채워야 되죠. 그렇지만 너무너무 부족하다. 결핍 진짜 너무 막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화까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변화되어야 될 것들이 외형적으로 비즈니스맨의 냄새가 나야 된다. 저는 이제 교회에 다니죠. 교회에 가는데 제가 지금 교회 다닌다겠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가 교인이라 그래요. 교인. 뭐라냐면 교회 멤버, 처치 멤버. 미국에도 있죠. 그런데 신자는 뭐예요? 신자는 믿는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믿는 거. 애터미도 마찬가지예요. 애터미를 한다고 하지만 애터미 사업자 냄새가 안 나. 열정도 없고 도덕적으로도 그렇지 않고 진짜 나쁜 짓 하고 사기꾼도 있어요. 심지어 막 남의 돈을 떼어먹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애터미 사업자예요. 이런 애터미 사업자 참 프로다운 냄새가 나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자 세팅이 돼야 된다. 시스템 안에서 회사 안에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 위에 스폰서를 할지라도 시스템 안에 같이 하지 않으면 그들은 내 스폰서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고객 관리를 해야 돼요. 고객에 대한 취향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객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우리가 중요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다른 강의에서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변화의 핵심은 뭐냐면은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다. 매력. 뭐냐? 김태훈 너 보니까 애터미 참 잘 되는 것 같고 너라면은 함께 하겠어. 자, 신뢰라는 말이죠. 신뢰. 자, 신뢰는 뭐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것도 신뢰죠. 근데 뭐냐면 저 사람 믿을만해. 저 사람이 뭔가 한다면 해. 저 사람은 진짜 열정적이야. 저 사람과 함께라면 나도 뭔가 해낼 수 있어. 이런 신뢰를 갖는 것이 바로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애터미 제품을 맨날 파는 모습만 보이고 막 이렇게 막 무슨 장사꾼 마냥 방판 마냥 그런 모습은 보이지 마세요. 처음에 전달하고 이렇게 안내하다 보면 제품도 쓰게 하죠. 그렇지만 그분들한테 해야 될 말이 있어요. 나 너한테만 갖다 줘. 당신한테만 갖다 줘. 왜? 너 보고 싶어서 온 거야. 나 이제 배달하지 않아. 갖다 주지 않아. 이제는 사람들이 알아서 제품을 구매해. 왜? 이제는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전부 다 온라인 쇼핑 하잖아. 애터미에서 자기 스스로 구매해. 이 이야기를 왜 해야 되냐면은 그분들이 자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뇌되는 거예요. 이제 애터미도 자기가 주문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자기가 주문해야 될 준비를 서서히 세뇌되면서 해요. 또 하나 뭐냐면은 애터미는 이렇게 배달하는 사업이 아니라 저렇게 처음에는 갖다 주지만 나중에는 관리하는 사업이구나. 우리가 맨날 배달하는 사업이면 이해를 하겠어요? 저도 애터미를 선택한 이유가 맨날 팔러 다니고 그다음에 제품을 막 전달하고 맨날 그런 필드에서만 뛰어다니는 모습이었다면 저 일을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본 건 뭐냐면은 무대에 선 성공자의 모습들을 봤다란 말이에요. 뭐냐면은 이 성공자처럼 될 거야. 그럼 그 모습을 좀 일찍 보이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 아니죠. 왜? 내가 될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예를 들어 서너 명 제품을 갖다 주더라도 그분한테는 하나만 달랑달랑 들고 가세요. 너한테 배달하는 거 아니야. 너가 친하니까 너만 갖다 주는데 딴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서 주문해. 이 이야기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매력 있는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내면적인 변화가 또 돼야 돼요. 해불 양수했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파트너가 오는데 고객이 오는데 그분들이 조금 뭐 소비자 됐다 애용자 됐다가 사업을 할라치면 조금 친해지면 막 이 사람들을 자기 부하인 양 보스의 마음으로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밑 빠진 독이에요. 사람들이 오면 다 떠나버려요. 밑 빠진 독이 어떻게 되죠? 물이 안 차죠. 계속 떠나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일 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성격은 100년이 가도 안 바뀐다고. 근데 성격이 100년이 가도 안 바뀌는데요. 이건 하면 돼요. 뭐냐면은 표리부동 하면 돼요.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죠. 표리부동 뭐예요? 아기를 누군가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아기를 보면 못생겼어요. 그런데 이 아기를 보고 아우 못생겼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아이고 눈이 참 똘방지네. 나중에 큰일 하겠네. 아니면 아유 장군감이야. 이렇게 씩씩하게 생겼어. 이렇게 좋은 면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에서도
착한 척, 성실한 척, 열정적인 척 하다 보면은 결국에 그것이 내 습관이 돼서 어쨌든 변화돼 간다. 그래서 사람이 안 바뀌더라도 내 습관은 바꾸자. 그래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진짜 어떤 것도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결국에 그래야만이 이런 조직 이전에 팀이 만들어져요. 팀이 만들어져야 되고 조직이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룹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걸 만들어내려면 내가 먼저 담을 수 있는 이 포용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자랑을 몇 가지 할게요. 제가 잘한 부분, 뭐 남들이 인정 안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스스로 저를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센터를 이렇게 마련할 어떤 능력이 안 돼서 제 스폰서 센터에 처음에 같이 가게 되죠. 근데 제가 갔을 때 스폰서의 한쪽 라인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한쪽 라인에 여러 명의 제 형제 라인들이 계셨지만은 그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다 많았고 그다음에 컴퓨터도 할 줄 몰라요. 어떤 설명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분들의 전단지, 옛날에 전단지 없었거든요. 그래서 종이를 인쇄해가지고 A4지 가지고 인쇄해가지고 전단지를 만들었는데 옛날에는 인쇄기가 안 좋다 보니까 밤을 새워야만이 한 50세트를 만들어요. 그것도 많지 않죠. 근데 그 만든 걸 제가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도 몇 장 쓰지만은 제 형제 라인 분들을 주기 위해서 그것들을 만들었어요. 왜? 그분들이 저한테 이런 따뜻한 마음을 받으면 결국에 내 파트너가 왔을 때 그분들이 내 파트너들한테 따뜻하게 대하겠다. 말하자면 환경 얘기하죠. 밑에 파프리카가 네모나요. 그 이유는 네모난 깡통에 키웠기 때문에. 결국에 꽃밭에서 꽃을 키우면 꽃이 되지만은요. 쓰레기통에 꽃을 키우면 그 꽃도 쓰레기가 돼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우리 센터를 꽃밭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제가 자진해서 우리 형제 라인들 그런 그 리크루팅도 다니고 형제 라인들이 어디 센터가 생기면 제가 가서 간판도 달아드리고 이렇게 시트지도 붙여주고 그런 일들을 하고 도배도 해주고 막 이런 일들을 하면서 형제 라인들의 축복을 받았어요. 김 사장은 성공할 거야. 왜? 자기들을 도와주니까 좋은 축복을 막 해주더라고요. 그 축복을 먹고서 제가 성장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형제들한테 잘하다 보니까 제 스폰서이신 이용윤 총장님께서 굉장히 저한테 애정을 갖고 6년 동안 이렇게 저를 많이 쫓아다니면서 저 역시도 총장님이 다른 데 후원 갈 때 제가 운전도 해드렸지만은 이렇게 팀워크를 만들어서 스폰서와 함께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이용윤 총장님께서 해주셨던 거 배우가 되라 배우 착한 척해라 이 이야기를 저도 지금까지 지켜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처음에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애터미 사업의 핵심은 사람이 늘어나는 거다. 포인트가 늘어나려면 사람이 늘어나야 돼요. 그럼 사람이 떠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제가 컨택한 사람만큼은 제가 손이 닿는 사람만큼은 떠나보내지 않겠다라는 작심을 했고 그걸 지금까지도 지켜나가고 있어요. 결국에 나는 자석이다. 자석의 힘은 뭐냐면은 쇳가루를 당기지만 나는 사람 당기는 자석이 되겠다. 그래서 사람 당기는 자석처럼 사람들을 잡아당기겠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세미나 중요성 다 알죠. 세미나 가면 비전, 그다음에 회사의 방향, 또 확신, 또 성공 에너지. 특히 이게 중요하죠. 성공 에너지. 우리가 힘이 빠져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충전하는 곳이 이 세미나장이에요. 오프라인도 있고요. 지금 앞으로 또 만들어지겠죠. 또 이제 온라인. 지금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 세미나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요. 진짜 똑똑한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사업 잘 못하는 분들 특징. 너무 똑똑해. 그래서 자기가 해야 돼. 지금도요. 제 파트너분들 중에도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우산 쳤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꼭 회사 세미나 또는 스폰서들이 주관하는 이런 통합조회나 통합 강의는 안 와. 그리고 자기들이 또 따로 만들어요. 10명, 20명이서 자기가 해. 자기가. 오로지 내가 가르쳐야만이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진짜 똑똑해요. 머리만 커요. 근데 이분들이 제대로 해나가지 못해요. 회사와 시스템을 무시해버려. 내가 주도하는 것만 그것이 정답이다. 구구단이 이미 있는데도 구구단을 내가 만들려고 그래. 새로운 구구단을 만들어요. 미쳤죠. 있는 거 쓰면 좋은데 왜 만들어요. 그리고 스폰서, 파트너도 인정 안 해. 네가 해준 거 하나도 없잖아. 네가 잘한 게 뭐 있어. 파트너들 당신들이 뭐 지금 뭐 이래 저래 하면서 보스의 마음으로 이런 섬기는 마음이 아닌 보스의 마음으로 종다루듯이. 그래서 애터미를 돈 벌러 온 게 아니라 싸우러 온 듯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이제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 머리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왕년, 지나간 년, 망할 년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옛날 찾는 사람들
잘하는 분들 못 봤어요. 그래서 옛날 찾지 말아요. 옛날에 이렇게 했었는데 나는 지금 못 났어. 이렇게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사업 못 하시는 분들의 특징 또 두 번째. 맨날 이 애텀이 싸우러 와요. 싸우러. 애텀이 비즈니스잖아요. 돈 벌러 왔잖아요. 그런데 싸워. 누구랑 싸워요? 스폰서하고 싸우고 파트너랑 싸워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그리고 남의 떡이 커요. 누구는 뭐 해주는데, 누구는 뭐 해주는데. 그런데요, 그 남이라는 사람들이요, 밖에서 봤을 때는 좋지만은요, 실제적으로 여기를 버리고 거기로 간 사람들이 제 파트너들 중에 있어요. 제 친구거든요. 제가 사업 초기에 제가 능력이 없다 보니까 못 해주니까 누가 어디 가서 사람도 달아주고 또 뭐 또 해준대요. 그러다 보니까 갔어요. 근데 그때 이분이 이제 거기 가서 팀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갔나 보다 했더니 이분이 또 옮겼어. 다른 라인이 잘해준다고 또 거기를 갔어. 또 이번에 또 옮겼어. 그래가지고 팀장을 3번이나 간 사람이 있어요. 참 원칙에 벗어나고 벌써 애터미를 그만둬야 되고 잘렸어야 될 사람인데,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막 뭐든 다 해줄 것 같지만은 사실 그래요. 누군가 밑에 사람 달아줄 것 같으면 미리 달지 왜 그 사람 온 다음에 달아요. 해주려면 미리 잘해주지. 계신 분들한테 잘해주지 왜 데려다 잘해줘요. 잡아는 고기에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 이런 명언이 있다고 우리 이용인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절대로 남의 라인 가봐야 해주지 않아요. 결국에 내가 있는 자리, 내 떡이 가장 큰 거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스폰서 파트너를 겁박해요. 스폰서 내가 다 했어. 응? 파트너 네가 한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독불 장군들이 있고요. 또 하나, 스폰서한테 나만 후원하라고 그래. 나만. 아니,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한쪽이 빵꾸가 나든 바람이 빠져요. 그럼 어디다 바람을 넣어야 돼요? 빠진 곳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빵빵한데, 아니 바람이 덜 빠졌는데도 나한테 넣으래요. 저쪽에 바람이 빠진 곳에 넣으면 나한테 오겠죠. 그래서 스폰서가 바람 빠진 곳이 빨리 잘 되도록 빌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스폰서한테 뭐 해줘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도 제 위에 윤영성 대표님까지 쭉 쉬어보니까 13분이에요. 13분. 그런데 윤영성 대표님 제 이름도 몰라요. 심지어 우리 김성일 임페리얼도 제 이름 잘 모르더라고요. 가끔 까먹어요. 제 사업에 영향을 못 준 분이라는 거죠. 홍영구 크라운 마찬가지고요. 이연자 크라운 제 이름 알아요. 그런데 저하고 관계없어요. 저하고 같이 사업한 분은 이용균 총장님, 그 밑에 이제 우리 총장님들, 그 다음에 본부장님들 해가지고 한 5명 돼요. 근데 한 10명 된다고 쳐요. 근데 이 10명이 저한테 매달 10만 원씩 줬다고 생각해보세요. 10만 원이나 10만 포인트. 근데 지금 제 입장에서 제 파트너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수백 명? 많게는 뭐 소비자까지 수천 명 되겠죠. 그분들한테 만약에 제가 10만 원씩 준다라면 저는 다달이 수억 원을 받아도 그 돈을 다 못 줘요. 결국에 뭐냐면 스폰서한테 뭔가 받는 것은 나는 10,000%, 100,000% 이상의 어떤 고리사채를 쓰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면 고맙지만 될 수 있으면 내가 달라고 안 해서 안 받는 것이 좋고, 주면 감사히 받아서 쓰는 게 좋지만 내가 달라고 하게 되면 나는 파트너들한테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말 하지 말자. 그 다음에 나는 천천히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애터미 돈 벌러 왔어요. 빨리 해야 돼요. 내 가족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열심히 하고 빨리 압축해서, 시간을 압축해서 빨리 성공을 해야 돼요. 여기 태양이 있어요. 나그네의 그 겉 두꺼운 외투는 북풍 한설로 못 벗긴다 그러죠. 결국에 이런 따뜻한 마음으로밖에 못 벗기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저울로, 이게 DK 저울인데 제가 곰곰이 저랑도 사이가 안 좋았던 스폰서님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나한테 잘해준 게 많을까 아니면 못 해준 게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분이 해준 게 더 많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뭐냐면은 감사할 줄 모르다 보니까 이런 스폰서와 파트너의 관계가 나빠지더라.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할 게 좀 더 많았는데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 예전 그 제 신혼여행 사진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늙지 않았죠. 오히려 피부가 지금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애터미 하기 잘했어요. 제가 25살 때인데요. 그때보다 제가 훨씬 더 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건강 나이, 신체 나이도 진짜 골밀도라든가 혈관 나이도 그때보다 지금이 오히려 더 건강할 만큼 지금 좋아요. 제가 결혼을 하게 되고 이렇게 아이를 낳았는데 진짜 깨물어주고 싶을 만큼 예쁜 아이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요,
제가 제대로 못 키웠어요. 제가 사업에 실패하다 보니까 파킨슨병에 걸리신 어머니를 고향에 아버지한테 버리고, 아버지 역시도 70이 넘어서 80이 가까운 아버지한테 어머니를 버리고 고향을 떠난 나쁜 불효자였어요. 자식들은 능력이 안 돼가지고 고등학교도 상고를 보내고 공고를 보냈어요. 지금 마이스터고라고 좋아졌지만은 상고 공고를 보낼 만큼 제가 그렇게 무능한 그런 아빠였어요. 진짜 가슴이 미어 터졌어요. 왜? 내가 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가난을 견디는 것은 사랑하는 모든 일을 괴롭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난을 견디는 건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회장님도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을 해서,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해서, 특히 애터미 사업자는 애터미 사업을 열정적으로 해서 부자가 되어야만이, 성공해야만이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꿈과 목표를 명확하게. 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견디기 힘드니까. 가난하면은. 돈이란 것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나쁘지 않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야 돼요. 돈은 있어야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종이가 찢어진 게 아니라, 사진이 찢어진 게 아니라 가족이 찢어져요. 왜? 돈 때문에 찢어지는 거죠. 서로 사이가 좀 안 좋아도, 서로 생활이 유복하다라면은 이혼할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 신랑이 돈을 잘 벌어오고 내 생활이, 미래가 그래도 안정적이고 그냥 나 할 일 하고 살면 되는데, 가난하기 때문에 못난 신랑도 버리고 못난 신랑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아프게 되니까 제가 가족을 버렸듯이 누군가 이렇게 아팠을 때 해줄 수 없다라면 그 찢어지는 가슴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마무리를 지을게요.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이렇게 바닥으로 가요. 네트워크 마케팅 역시도 이렇게 바닥으로 가는 회사들이 비일비재하고 거진다 이래요. 아메이라는 회사가 예전에 한국에 IMF가 왔을 때 8천억대를 하다가 4천억대로 곤두박질했어요. 그렇게 곤두박질을 했지만 이 회사가 그래도 우량한 회사예요. 그래도 소비자를 위한 제품들이 있었고, 그나마 소비자 중심의 바른 네트워크를 그나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그렇게 반토막이 났지만 반등했어요. 주식 같죠? 우량주는 꼬꾸라져도 다시 올라오는 게 우량주죠. 제가 주식 얘기 좀 잠깐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 어때요? 애터미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매출뿐만 아니라 소비자 가입 속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요. 시장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시장이 커져가고 있고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애터미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애터미는 지속적인 성장을 했지만 지금 여기가 지금 눌림목이에요. 이게 코로나 팬데믹이에요. 근데 이렇게 눌리지도 않았어요. 아메이 눌렸다가도 그렇게 날아갔지만은 애터미 어때요? 우량주는 그렇게 떨어지는 환경 속에서도 단단히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날아가게 돼요. 애터미는 단단하게 버티고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글로벌 매출이 40% 이상 성장하고 있고 애터미 국내 매출도 떨어지지 않고 안정되게 받치고 있고 성장하고 있어요. 이렇다면 애터미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애터미는 날아갈 수밖에 없다. 이 시점이 거치고 나면, 이 불안감이 거치고 나면, 이 저항이 거치고 나면은 애터미는 날아간다. 코로나가 가든 안 가든 애터미는 여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고 애터미 비즈니스는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확신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갖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마음이 사무치면 뭐라 그래요? 꽃이 핀다 그러죠. 박누의 시인의 어떤 시인데요. 제가 이 마지막 구절 너무 좋아해요. 마음이 사무치면 꽃이 핀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진정으로 믿으면은 이 일이 분명히 이루어진다. 단 열정적으로 도전하면서 버티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지속한다라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모두 다 정상에서 설 거라고 믿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